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 저녁이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0.28% 하락을 하였고 코스닥이 0.79% 상승 마감을 하고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코스피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갭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았다라고 그랬죠.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깨고 내려앉았고, 이 추세를 빠르게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은 이 고가 자체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상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추세 상단을 맞고 살짝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를 하는 부분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일단 기존의 바닥도 있긴 있지만 이제는 바닥에서 어찌됐든 십자 도지 양봉이 나왔어요. 도지 양봉이 바닥에서 나오면 상승할 확률이, 고점에서 나오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도지 캔들은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는 캔들이에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또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또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 자체가 너무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내일 시가를 살포시 갭만 띄워준다면 내일은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 3020포인트 확인하러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혹여나 또 개파락이 나오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제는 어디 2940포인트에서 2920포인트를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코스피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건 2970포인트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리 이탈하면 2940에서 2920포인트 사이까지는 한번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내일은 이 위로 올라타서 이제는 이 추세 상단 위에서 다시 한번 노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상단을 때리거나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오늘도 양매도가 나왔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대형주 위주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차트를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처럼, 그래도 오랜만에 코스닥이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왜 기관 같은 경우는 오전에 꼭 팔다가 오후에 꼭 끌어당기는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다. 특히나 투신애들. 그러면서 오후장에 좀 올라오는 그림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 희한한 거는 기관이 먼저 팔다가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놓고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가를 눌러요. 그러면서 얘네들 물량을 늘리거든요. 오늘 하루는 그닥 재미있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지루했던, 빠져도 지루하고 올라와도 지루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이 상단 위로 일단은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 차례 눌릴 때 이 9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고점 960포인트 위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어제랑 오늘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제 시가가 956 956이지만 종가로 볼게요. 종가가 955, 오늘 954, 0.1% 정도밖에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분명히 계좌에는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요날의 계좌와 지금의 계좌 분명히 더 떨어져 있을 거다. 분명히 코스닥이 아직 버티고 있고 좀 더 올라갈 기미는 보이는데, 이 선별적으로 특히나
조금 이 시총을 건들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버티는 그림이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다? 밑바닥에서 기어요. 주가는 분명히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현재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의 뭐 2000주다 그러면 한 1000주? 1000주 정도는 여기 정도, 그리고 거기 나머지 한 700종목은 요때 자리에 있어요. 그 외에 한 200종목이 이 위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제 숫자를 세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 하에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젠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횡보하는 시장이 조금 더 나타날지 뚫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도 되고 눌러도 되고, 왜 온 만큼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왔으니까 여기서 횡보가 길어지면 한 차례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튀어 올라라 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림인 거고요. 그렇게 튀어 올라서 요 윗자리로 980포인트 위로 넘어가야만이 그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이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오늘 이 위에서 내려오는 고점을 살짝 올라타서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여기 955포인트를 못 넘기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955포인트 위라면 다시 965포인트 확인하러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눌릴 때 말씀드렸던 95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라. 거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960포인트,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밀린다면 오늘의 저점인 940포인트, 어제도 940포인트 말씀을 드렸던 자리죠. 요 자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지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림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오늘 들어왔던 요 물량들이 내일 매도를 위한 물량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니었으면. 그래도 최근 들어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준다라는 거. 누구를? 코스닥을. 코스피는 그동안 많이 쌓아놨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을 파는 거고, 팔아서 뭐 미국 그런 쪽에 투자하는 거고, 최근에 동향 자체가 중소형주로 올라오면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매수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눌리더라도 눌림이지 큰 하락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또 이 물량도 주가가 올라오면 팔고 나갈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랑 매한가지로. 근데 그렇게 내일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려고 해요. 뭐 시간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뭐 위지트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죠.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뭐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비덴트가 좀 올라오면서 끝난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한 4% 올랐네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그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예전에 말이 한번 나왔는데 그게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분명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 관련 가상화폐는 투기적 자산이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도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우기투 같은 경우 보면, 우리기술투자 보면
기술적 반등으로 정말 이렇게 20분봉을 보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저점 자리 여기서 지지해줬죠? 그러면 얘는 요 안에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요 박스권에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7,100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7,100원이 나오고 그래도 요 안에서 몸통이 만들어졌던 자리를 보면 그 자리가 7,180원이에요. 이 자리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인 거고 이 반등이 넘어서지 못하고 나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내일 하루 아침에 시가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해도 될 뻔한 그림이었는데 오늘 시간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으로 띄워버렸죠. 주가를. 뉴스가 시간이 지나면 꼭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볼까요? 응? 이것밖에 안 뜰까요? 역시 찾는 건 네이버인가 봐요.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산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것도 있죠. 16조인가? 투자를 해놨으니까 당연히 주가를 더 띄워놔야 지가 팔고 나가겠죠. 그죠? 지가 투자하고 얼마 안 돼서 괜히 뭐 좀 비싸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가의 물량을 잡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림이고요. 뭐 어찌됐든 최근에 이 비트코인 흐름 자체가 고점을 확인하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기 고점을 넘어선 그림이죠. 크게 보면 큰 박스권을 돌파한 그림이에요. 얘는. 그죠? 그러면 얘가 고점을 형성하더라도 눌릴 때 이 6,3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주가를 다시 한번 이 신고가는 못 가더라도 고점까지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 내려가기 전에 오늘 저점을 살포시 이탈하긴 했지만 분봉상에서 큰 흐름상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은 하락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에서 오늘 5% 7,300원에서 마감이 되고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7,400원 부근이 단기적인 박스권의 자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에 박스를 만들어 놓은 자리가 여기 7,700원 정도예요. 단계적으로 요렇게 그러면 내일 시가가 7,4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될 거냐, 그 밑에서 형성이 될 거냐 관점인 거고, 7,400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 일단은 7,7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7,700원을 넘기면 당연히 전고점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여나 이 위에 7,9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는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기존 이 우리기술투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저희 회원님들한테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흐름을 만들었을 때 10,000원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11,100원. 그러면 앞자리가 바뀌었던 라운드 피겨 값을 살짝 뚫어놓고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위에 강한 벽이 있는데 여기를 살짝 뚫었다라는 건 나중에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얘가 내일 주가가 갭이 뜨든 뭐하든 다시 한번 주저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려올 때 길게 잡았을 때는 6,800원, 그나마 좀 짧게 잡았을 때 종가상 7,100원만 지켜주는 흐름이 꾸준하게 나와준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못하더라도 뭐 그래도 최소 한두 달 안에는 이 자리를 확인할 확률이 높아요. 11,000원대, 11,100원대, 만원대는 한 번 더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100원만 뭐 내일 혹여나 그냥 주가가 갭 띄워놓고 꾸준하게 밀린다 하더라도 7,100원만 종가상 지켜주는, 혹여나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7,1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만 나타나준다면 어디 이 11,000원, 11,100원대 1만원대는 꼭 한번 확인한다. 그러면 여기 확인한다면 조금 더 갈 확률이 높겠죠. 기존에 11,100원대 찍었는데 굳이 뭐 11,100원대 또 찍고 죽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은 더 위로 상승할 확률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 바닥 대비해서 고점 만들고 하락 A, B, C파가 나온 다음에 고점 대비 60%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바닥에서 고점까지 200% 정도 상승을 했던 부분인 거고, 3차 파동은 1.5배가 나온다 그러죠? 그죠? 똑같은 상승폭을 지금까지 가졌던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50% 정도는 더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대신 3파에 1파, 2파, 3파가 나오고 4파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여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나르고 3파가 마무리가 될 거냐의 기준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그에 반해서 비덴트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도 있죠. 매각 이슈가 있으면서 뭐 JP모건에서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JP모건에서 또 우린 그런 일 없다 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 비덴트의 흐름을 보면요, 흐름 자체를 보면 상승은 되게 짧고 하락이 굉장히 길어요. 상승은 하루 이틀, 그리고 하락. 하루 빵 하락. 하루 빵 하락. 요런 그림이 기존에 어디서? 우기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우리기술투자도 빵 하락, 빵 하락, 빵 하락, 하락 하락, 빵 하락.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좀 추세를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해서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비덴트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최근의 흐름 자체가 뭐다? 기존에 있는 매물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매물 소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전고점이 29,000원대에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종목이 좀 순환이 많았죠. 엄청난 상승을 해주고 나서 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고 나서 다시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환기가 풀리고 나서 처음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뭐다? 이슈도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29,000원대는 분명히 한번 찍으러 더 갑니다. 뭐 우리기술투자랑 비슷하게 설명을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얘는 못해도 23,000원에서
29,000원 혹은 3만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비트코인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지만 현재 차트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차트를 보는 기준에서 크게 원을 돌리는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이 자리부터 넘겨주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이 다음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저는 뭐 그런 판단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예전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 못해도 7,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상승할 확률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아직도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누르면 저는 이제 다시 또 들어갈 들어가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 차례 고점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는 거 보고 다시 접근을 할 부분인 거고, 어찌됐든 비덴트 이번 이슈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이슈를 붙여서 갈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리면서 매물 소화를 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위에서 갭 띄워놓고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많이 나타난다. 왜? 갭으로 띄우면 밑에서 치고 올리는 것보다 돈이 좀 적게 들거든요. 그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16,000원, 최소 16,000원을 넘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얘는 12,5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11,400원 부근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그렇게 되면 뭐다? 얘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나온다. 이 윗자리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전고점은 이 16,000원대 1차적으로 16,000원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갈 수 있고, 최종 목적지는 3만원 혹은 3만원 이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박스권 갖고 있고, 위로는 위에 대한 박스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종가가 여기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다시 진입을 한다면 당분간 흐름은 횡보 아니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 요 위 안에서만 종가가 형성되고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내일 혹시나 눌리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위지트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었죠. 흔들리는 부분이긴 했지만 기존에는 얘가 대장이었어요. 얘가 대장이었다. 왜? 실제적으로 우리기술투자 비덴트에 비해서 얘는 매물자리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기존의 흐름 자체를 보면 이 비덴트나 우리기술투자는 큰 산을 만들어 놓고 하락하고 중간에 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위지트는 전산보다 전전산보다 지금 그 전의 산이 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 자리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치고 올릴 때 그당 매물 소화를 할 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기투나 뭐 비덴트 그런 애들보다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림인 거고, 제일 먼저 전고점 부근에 닫고 내려왔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우기투나 비덴트의 대장을 넘겨주는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왜? 우기투나 비덴트는 다른 이슈를 엮었으니까. 위지트는 그냥 비트코인 시세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따진다면, 큰 흐름으로 본다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갭이 뜨면서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던 이 자리를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즉 얘는 1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요 안에서 박스권을 움직일 확률이 높았던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높았던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일 1940원 오늘 시간에 종가 부분이죠. 194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느냐 미치냐에 판단하시고, 1940원 위에서만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205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2050원을 넘어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어디 22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크게 보면 요런 박스권이고, 요 박스권의 중간값이 여긴 거고, 그 중간에 중간값이 2060원 정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넘겨야 어디? 요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되고, 차라리 내일 점상이 나와버린다면 나머지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한테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내일 종가가 2,000원 위에서만 마무리가 된다면 또 한 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주식은 계단이다, 그리고 박스다 라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 박스 상단 혹은 박스 하단을 돌파했느냐 못했느냐, 지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 관점에서만 단기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요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요 자리까지 갔다. 근데 요 자리를 못 넘긴다? 그러면 어디? 다시 요 자리까지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롤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는 어디?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가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흐름이 좋은 거다. 그래서 주식은 계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락할 때도 매한가진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다날, 페이코인 관련인 거고,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얘도 조금의 이 시너지 효과는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7,100원을 지켜주느냐 이탈하냐의 관점인 거고, 단기적인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7,400원과 7,600원이 남아있긴 한데, 잠깐만요. 흐름이 조금 애매해요, 얘는. 요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빠르게 8,000원을 회복해 놓는 그림이 일단 나타나야 되는 거고,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8,550원 위로 몸통을 올려놓고 끝나야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요 위로 올라타야 된다.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이 9,300원대 혹은 그 위에 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게 아니라 8,550원을 넘기지 못하고 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 번 이 8,000원대 1차 그리고 2차적으로 7,500원대까지는 밀릴 확률이 높아요. 이 자리 이탈하면 결국엔 또 저점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거고, 일단 이 갭자리도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결국에 이번에도 내려온다면 뭐한다? 이 갭자리는 분명히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6,000원, 6,3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누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든 모레든 빠르게 8,5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줘야 또 한번 이 9,300원에서 5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이 차트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